연봉 5천만 원인데 월급 137만 원.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연봉 5천만 원을 약속받고 입사했는데 첫 월급이 137만 원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세도 내야 하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통장에 137만 원이 찍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 사건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2022년 3월 15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IT 스타트업 브라이트테크. 31살 개발자 민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면접 때 대표이사 강모 씨가 직접 연봉 5천만 원을 약속했고 손에 쥔 근로계약서에도 연봉 5천만 원, 세전, 주 5일, 1일 8시간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전 직장도 정리했고 새 출발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첫 월급날인 4월 25일 민준의 통장에 찍힌 금액은 고작 137만 원이었어요. 세금을 빼더라도 월 350만 원 이상은 받아야 정상이었는데 말이죠. 놀란 민준이 인사팀에 달려가자 담당자는 아주 태연하게 말합니다. 기본급이 월 137만 원이고 나머지는 연장 근무 수당이랑 성과급으로 채워지는 구조예요. 민주는 부랴부랴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지만 급여 구성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그저 연봉 안녕 5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덩그러니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도 민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야근을 열심히 하면 나머지를 채울 수 있겠거니 했죠. 하지만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며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5월에 142만 원, 6월에 139만 원. 성과급은 분기별 지급이라고 했는데 1분기 성과급은 아예 없었습니다. 민준의 월세가 70만 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40만 원이었으니 남은 돈으로는 밥값도 빠듯한 상황이었죠. 7월 드디어 민준은 대표 강모 씨를 찾아갑니다. 계약서에는 연봉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1,600만 원 수준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러자 대표의 대답은 이랬어요. 그게 우리 업계 관행이야. 연봉 5천만 원은 야근 다 하고 성과 다 채웠을 때 받는 최대치지. 자네가 더 열심히 해야지. 민주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8월부터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출근, 밤 10시 퇴근. 주말에도 가끔 나왔어요. 월 평균 연장 근무 시간이 80시간이 넘었죠.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5명 중 4명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연봉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 받는 돈은 절반 수준이었던 거예요. 9월 5일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어요. 그런데 노동청 조사관은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만 되어 있으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민준의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조사관은 민사소송을 권유했고 10월 18일 민주는 브라이트테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에서 회사 측 변호사는 계약서 이면에 급여 구성표가 첨부되어 있었고 원고도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민준이 그 서류를 자세히 보니 자신의 서명이 퇴사 서류에서 복사 붙여넣기 된 것처럼 보였어요. 필적 감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원본을 분실했다며 사본만 내밀었죠. 2023년 1월 민주는 결국 퇴사했고 10개월간 받은 총 급여는 1,020만 원, 약속받은 연봉의 30% 수준이었습니다. 민준이 청구한 금액은 미지급 임금 2,687만 원과 손해배상이었어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 5천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을 때 그 금액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조건이 맞아야만 받을 수 있는 최대값인지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명한 계약서 한 장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법적 힘을 갖는가 하는 거죠. 취업 준비생이든 이직을 앞둔 직장인이든 이 판례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원고 민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계약서에 연봉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서명까지 했는데 그 금액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급여 구성에 대한 설명도 들은 적 없고 관련 서류도 받은 적 없다고 하죠. 게다가 월 80시간 넘게 야근을 했는데 연장 수당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회사가 제출한 급여 구성표는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고 원본도 없으니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피고 회사 측의 논리도 한번 들어보죠. 연봉이란 성과급과 연장 수당을 포함한 총액 개념이며 IT 업계에서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입사 때 급여 구성표를 주고 서명까지 받았으며 포괄임금제라는 걸 업계 경험이 있는 민준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죠. 또한 민준의 업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지각과 조퇴도 잦았기 때문에 전액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한쪽은 계약서에 쓰인 숫자가 전부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게 업계 관행을 이해하고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준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원고 승소에, 회사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피고 승소에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마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판사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계약서 한 장의 무게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6월 14일 재판부는 원고 민준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피고 브라이트테크는 민준에게 총 1,8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죠. 재판부는 먼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짚었어요. 이 조항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준의 계약서에는 연봉 1,000만 원이라는 총액만 있었을 뿐 기본급이 얼마고 성과급 기준이 뭔지 아무것도 없었죠. 이건 법 위반이에요. 회사가 제출한 급여 구성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원본이 없고 서명이 다른 서류에서 복사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거든요. 포괄임금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개발자는 근로시간 측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명확한 합의도 없었으니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본 거죠. 다만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일부 근무 기록이 불명확하고 성과급은 회사 실적과 개인 성과를 함께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재판부는 연봉 RT 5천만 원의 70%인 월 291만 원을 합리적 임금으로 산정했고 민준이 실제 받은 월 평균 152만 원과의 차액인 139만 원에 10개월을 곱한 1,390만 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출퇴근 기록과 업무 이메일, 발송 시간 등을 근거로 월 평균 60시간 이상의 연장 근무를 인정해 연장 근무 수당 500만 원을 추가했어요. 합산 1,890만 원이 나온 거죠. 재판부는 판결문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속의 증서이다. 사용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기망해서는 안 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법원이 계약서의 무게를 분명히 인정해 준 순간이었어요.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실용적입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연봉 협상 때 총액만 확인하지 마세요. 기본급이 얼마인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기본급이 낮으면 퇴직금, 연차수당, 육아휴직금여까지 전부 줄어들거든요.
둘째,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계약서에 없다면 야근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문구가 없었던 민준처럼요. 셋째, 입사 첫날부터 출퇴근 기록을 남겨두세요. 민준이 8월부터 기록을 남긴 덕분에 연장 근무 수당 하고억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문자, 이메일, 사진 무엇이든 좋습니다. 넷째, 급여 관련 서류는 수령 즉시 이메일로 전송 요청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세요. 나중에 회사가 원본 분실을 주장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민준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보셨나요? 아니면 재판부처럼 70% 선에서 합리적 수준을 찾으셨을까요? 버딩미에서 직접 투표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버딩미 구독도 잊지 말아 주세요. 내 근로계약서 한 번쯤 다시 꺼내보게 만드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